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023년 1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의 시작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새해에 대한 결심,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 작성하셨는지요?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어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 4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거실에다 리스트로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023년의 테마를 리커버리로 잡았습니다. 회복이란 뜻이죠. 그래서 2022년에 제 인생에 좀 많은 데미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데미지들을 모두 회복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일단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제 몸무게가 무려 5kg나 늘었습니다. 이 유튜버라는 직업의 폐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쌓았던 5kg을 모두 잃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계획은 이제 제 주식 계좌가 많이 약해졌는데 수익률도 그렇고 그동안 모기지를 갚느라고 투자 자금을 많이 빼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줄어들었던 투자 자금도 보충을 하고요. 주식 계좌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요, 개인적으로 건강도 튼튼하게, 그리고 주식 계좌도 튼튼하게 만드는 한 해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새해 결심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새해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깜짝 세일이요, 1월 3일부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9 연회원 가입의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애뉴얼 피가 $39까지 떨어져 있지만 원래 가격은 $239거든요. 자, 그런데 가입하시고 나서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TNC가 있습니다. Terms and Condition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오토 리뉴가 된다, 다시 갱신이 되는데요, 그때는 $239 정상 가격으로 애뉴얼 멤버십이 다시 리뉴가 되거든요. 따라서 자동 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구독 취소를 이 연장되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1년 이후에 자동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킹알파 계정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계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메뉴가 뜨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계정은 제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한 계정이고요. 자, 중간 쪽에 보시면 서브스크립션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해 놓으신 시킹알파 관련 멤버십이 쭉 뜨게 되거든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 업로딩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기다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5일날 가입을 했죠. 그때 $99 프로모션에 가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1년 이후에 2023년 11월 5일날 자동 연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가격은 프로모션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 $239가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3년 11월 5일 이전에 캔슬을 해야만 $239짜리로 정상 가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바로 취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캔슬 서브스크립션이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세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Remind me later, 나중에 나한테 다시 한번 통보해달라. 두 번째는 그냥 지금 현재 사항을 유지해라. 세 번째로 Continue to Cancel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멤버십이 아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왼쪽에 있는 Remind me later를 보시면요, 나의 멤버십이 자동 연장되기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2023년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요, 작년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2022년을 구성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또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3월 7일 날 결과적으로 크루드 오일 가격이요, 배럴당 130을 찍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자, 3월 16일로 갑니다.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이 3월 16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9개월 전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금리 인상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13일이 돼서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찍으면서 피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요, 미국 역사상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10월 13일로 갑니다. S&P 500이요, 드디어 최저점을 찍습니다. 10월 27일 가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악재를 두게 되고요. 자, 11월 11일 날은 FTX가 파산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7일을 보시면요, 일드 커브 인버전, 즉 장단기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이요, 1982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2023년 리세션에 미국 경제가 빠져들 확률이 조금씩 높아졌다라고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우존스는요, 1월 5일 날 36,952포인트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점이 10월 22일이었는데요. 28,660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자,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다우존스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8.5%였습니다. 자, S&P 500을 보시면요, 1월 1일 날 4,818포인트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10월 13일을 보시면 무려 3,491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1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9.4%를 기록하면서 2022년을 마감했습니다. 자, 가장 좋지 않았던 나스닥은요, 1월 4일 날 15,852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10월 13일을 보시면 무려 1,08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3.4%라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4분기 연속으로 나스닥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4분기 연속으로 떨어진 것은 닷컴 버블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스닥의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4분기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난 며칠 동안 올라온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될 아티클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글이고요. 자, 이번에 전달해 드릴 기사는 시킹알파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가 올린 글입니다. 트레이드베스터라는 아이디를 쓰는 주식 전문 블로거인데요. 자, 이 블로거의 주장에 따르면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 레이팅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자,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냐면 1987년 이후에 세 번째로 많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가장 커다란 폭락이 있었고요. 두 번째 폭락은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두 번째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것이 2022년의 주가 흐름이었다. 따라서 2023년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나오는데요. 지난 35년을 뒤돌아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주가가 2년 연속으로 떨어졌던 것이 딱 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4년, 2005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만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닷컴 버블 때도 없었던 2년 연속 하락이 이번 2022년, 2023년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2023년
2023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미래에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이던스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여기 보시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62.4%나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보시면 무려 51%나 주가가 반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45%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보시면 2009년 56.7% 폭등을 보이면서 단숨에 피해 금액을 다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8.5%나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요. 202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블로거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이 아이폰 생산 가동이 중지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시위를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 뉴스에 따르면요. 폭스콘 공장의 가동이 정상 레벨의 한 70%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콘의 생산 공장이 정저우, 중국의 정저우에 있는데요. 정저우는 이제 아이폰 시티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커다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을 풀면서 이 생산 가동 능력이 70%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따른 거고요. 자, 폭스콘에서는요, 지난 11월 달에 보너스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너스는 이제 정저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700까지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3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공장 안에 갇혀서 일하는 사람한테 $700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런데 약속했던 $700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제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요. 생산 가동이 중지가 되는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폭스콘이 그래서 이 클로즈 룹, 즉 가둬놓고 이제 생산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폐지를 했고요. 결국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됐었죠.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는 70% 정도는 회복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아이폰의 생산 가동이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요. 애플이 다음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생산 가동의 중지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은요, 몇 달 전에 NFL, 미국의 미식축구의 중계권을 따낸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방송되는 미식축구의 방송 중계권이었는데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탠드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속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 독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 스탠드 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스포츠 중계만 하기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미식축구의 중계권을 따는 적이 있습니다. 1년에 무려 $10억 주면서 지금 중계권을 쌓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중계권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매출의 소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가 지금 방어를 받고 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테슬라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포터고요. 알렉산더 포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팁 랭스에 들어가서 알렉산더 포터의 프로파일을 보니까요. 지금 5스타 레이팅을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전체 8,237명의 등록된 애널리스트 중에 540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한 6%, 7% 정도 해당되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알렉산더 포터의 석세스 레이트는요. 44%입니다. 한 10개 정도의 주식
주식을 추천하면요,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 맞아 떨어졌다. 지난 1년 동안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은 15.5%,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베어마켓이 1년 동안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15% 넘어가는 수익률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능한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가 어떤 이야기를 고객한테 전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폭락한 것이 테슬라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주장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요, 최근 들어서 테일 스핀을 보였습니다. 테일 스핀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죠.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텍스 로스 셀러들도 많이 보여졌습니다. 연말에 이제 세금을 정산하면서 물량이 좀 몰렸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베어와 텍스 로스 셀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알렉산더 포터는요, 인정을 하고 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죠. 두 번째로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에도 아직까지 테슬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2023년에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세션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테슬라의 성장이 저하될 것은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경쟁 기업에 의해서 뺏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 1등 기업의 테슬라의 면모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의 가치에는, 투자의 논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투자의 논리는 뭐냐면요, 일단 전기차 혁명이죠. 그래서 내연 기관차가 점점 더 전기차로 옮겨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1등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거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요,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따라서 자율주행이 활성화된다면 테슬라의 수익이라든지 어닝의 급등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투자의 논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는 전문가는요,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계속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요 무려 34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3배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알렉산더 포터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폭락할 만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투자의 논리는 여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테슬라 투자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는 테슬라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투자 논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치 하나가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니오가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판매한 자동차의 숫자가 무려 15,815대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자, 니오가 발표를 했다. 한 달 동안 무려 15,815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무려 50.8% 성장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시면요, 4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60%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2022년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현재 니오 같은 경우도 12만 2,486대를 판매하면서 2021년 대비 34%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자, 그런데 4분기만 띄어서 보니까 전체 1년보다는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국 쪽에 한정된 수치긴 하지만 니오라는 기업, 테슬라의 경쟁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씩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반도체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2023년 기대감이 가장 커다란 산업이 반도체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커다란 폭락의 추세를 보였던 것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 한 명이 2개의 반도체 기업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글리선이라는 투자자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분은 AXA 인베스먼트라는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포커스를 단지 몇 가지의 주식에만 맞춰야 된다 얘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롱텀 테일윈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러한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성격, 특성이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반도체 산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환 산업이죠. 따라서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이러한 산업 분야가 바로 반도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을 바라보면 반도체 산업은 거의 묶여 있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요. PC 산업이라든지 컴퓨터 산업, 그리고 일부 가전 제품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는 everywhere, 즉 어디에나 다 쓰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왜냐면 예전에는 몇몇 분야에만 활용됐던 게 반도체인데 이제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투자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기회가 많이 널려 있는 이런 곳에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온세미컨덕터는요, 제가 오미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잖아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은요, 원래 반도체는 실리콘만 가지고 만드는데 카바이드를 합성해서 만드는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따라서 온세미컨덕터는 이렇게 열 효율이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서의 이전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주가의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온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주식 하나가 더 추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주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티스 세미컨덕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역시 오토 산업에, 자동차 산업에 많이 관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라티스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SA 오토주 레이팅이 바이고요. 월가에서도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4.45, 굉장히 높죠. 하지만 퀀투스코어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홀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42고요. 그 이유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상태다. 자, 밸류에이션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PE 레이쇼가 현재 59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워드로 봐서도 아직 50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 기관에서는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추천 종목들은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베어드의 의견에 따르면 2023년 가장 좋은 주식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요, CMG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28.8%라는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스앤바디웍스고요. 19.2% 정도 상승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주가는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이 설정한 목표 주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바이오젠입니다. 23.7% 정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의 252를 비교하니까 무려 13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잉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210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으면서 10.9%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비자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21.2%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AMD는 58.1%,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5.3%, G스케일러는요 67.3%나 올라가면서 180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힐튼이고요. 힐튼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125,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8이기 때문에
25.7% 정도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10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이 10종목에 대한 간단한 수치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드가 추천하고 있는 2023년 탑픽 종목 10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고요. 자, 일단은 레이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A 오토즈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죠. 자, 두 종목이 4점을 받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을 받는 종목은 힐튼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고요. 자, 그 밖에도 AMD가 3.88, 비자가 3.85, G스케일러 3.75, 그리고 바이오젠이 3.50을 획득하면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머지 4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주는 월스트리트 스코어를 살펴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G스케일러가 가장 좋습니다. 4.43, 그리고 바스앤바디 웍스가 4.42, 비자가 4.35고요. 치폴레가 4.31, AMD 4.30, 보잉이 4.30, 액티비전 블리자드 4.29, 바이오젠 4.09, 힐튼 3.81, 테슬라 3.81. 하지만 10종목 모두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 퀀트 스코어를 보면요. 단 한 종목도 매수 의견을 획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힐튼이 가장 높지만 3.44에 머무르고 있고요. 바스앤바디 웍스가 3.43, 비자가 3.34, 액티비전 블리자드 3.32, 치폴레가 3.30 정도를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퀀트 스코어가 모두 좀 떨어지면서 보유 의견을 받는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10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밸류에이션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BBWI, 바스앤바디 웍스입니다. 자, 그런데 바스앤바디 웍스 같은 경우는요. PE 포워드가 13.47배로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현재 TTM으로 봤을 때는 10.6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시가총액인데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하면 13배 정도 된다. 그 얘기는 과거 1년보다 앞으로 1년 동안 순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종목은 BIIB,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동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배, 하지만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16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오젠 역시 순이익이 앞으로 1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AMD는 반대죠. 과거 1년 동안은요, 순이익이 많이 감소하면서 41배라는 굉장히 높은 PE 레이쇼를 보여줬는데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1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비자 같은 경우는 29배, 25배 좋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35배, 25배 나쁘지 않습니다. 힐튼 32배, 27배, 테슬라 같은 경우도 37배, 29배로 PE 레이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48배, 41배, G스케일러는요. 지난 1년 동안은 적자 기업이었지만 향후 다가오는 1년 동안은 90배 정도의 PE 레이쇼를 받는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잉 같은 경우는 과거 1년도 그렇고 향후 1년 동안도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년 두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 그리고 은퇴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잘 준비해서요.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채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